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거래할 때는 좀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주의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 단계별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받을 때 어떤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유리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그리고 준공,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부터 준공까지가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철거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준공 이전까지 해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 설립 이전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 이전 단계까지라는 것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이전 단계까지 투자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최소한 조합 설립이 이미 되었거나 혹은 될 수 있는 구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설립이 되기 이전에는 추진될 때 무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나 토지 지분 투자는 사업이 무산되면 처분이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보시게 되면 도로나 토지 지분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사업이 무산이 되게 되면 길게 오래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처분하기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실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상가가 다수 포함되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추진 단계에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부분들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동안 계속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막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다른 데서 옮겨가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상가가 많이 있다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추진 의지나 도덕성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들이 그냥 명목만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현장 임장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반드시 현장을 가서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 시행 단계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조합 설립 후 인가까지는 교통심의, 건축심의, 도서 작성 등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이전이므로 평당 얼마로 거래가 됩니다. 프리미엄을 생각해서 거래가 되게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추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정비구역을 참고로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추산해보면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름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 시행 인가 시에 구역 내 부동산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때 매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자면 감정평가 이후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대위가 강성인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강성이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조합원 분양 신청 단계입니다. 재개발은 반드시 분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 발표된 이후의 거래는 감정가에다가 프리미엄의 형태로 거래가 됩니다. 감정평가 이후 저렴한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를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수할 때 비례율이나 추정 분담금
조합원 혜택, 중도금 이자 지급 방법 등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인 금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분양 신청된 물건을 매입하는 것은 분양 신청된 평형을 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형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평형대가 필요한지 또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관리처분 단계입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고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관리처분이 나게 되면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주비 승계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융기관에 이주비 승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대출 규제 정책 등으로 기존 이주비보다 적게 승계가 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하려는 주택이 철거가 된 상태라면 토지취득세 4.6%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1.1%를 생각하고 있다가 잔금 전에 철거해버리면 토지취득세 4.6%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매수하려는 주택의 가재 도구들은 비워달라고 해야 합니다. 나중에 비용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 분양 단계입니다. 일반 분양 단계에서는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입주 전에 처분하려고 생각했다면 일반 분양 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필증이 나오면 조합에 가서 명의 이전을 하고 이주비가 지급되었다면 이주비 대출은행에서 대출 승계를 해야 합니다. 중도금이 납부되었다면 중도금 대출도 승계해야 하며 분양계약까지 했다면 분양사무소에 가서 분양계약 이전까지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 건물인 경우 몇 층을 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집합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빌라는 1에서 4층까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제일 저렴한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연면적이 크면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가? 물론입니다. 주택 면적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책정되므로 연면적이 큰 물건이 감정평가 금액도 크게 책정이 됩니다. 세 번째, 면적 등이 동일하다면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어느 것을 매수하는 것이 좋은가? 담장, 계단, 보일러실 등을 각각 별개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는 다가구 주택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 물건이 도로 변과 안쪽 골목길에 있다면 어떤 것을 매수하는 것이 좋은가? 도로변이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책정되긴 합니다. 도로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여섯 번째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노후주택의 노후화는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감정평가는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이웃집들과의 상대적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례율이 달라지고 추가 분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형평성을 맞추는 데 주의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할 때 주의점과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유리한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